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CBS 작업에 이어서 금액을 다 입력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BS를 만들고 그거를 액티비티에 적용을 하고 물량을 다 입력하면서 금액 작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70억이 다 작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MG브릿지의 최종 파일을 드릴 거고 그 파일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임포트와는 조금 다르게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다 지우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파일에서 Close All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로 가서 보이는 프로젝트를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 딜리트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딜리트, yes 누르면 다 삭제됩니다. 저는 요거는 다른 과제이기 때문에 잠깐 빼두겠습니다. 브릿지에 있는 내용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프로젝트 삭제했죠. 자, 지금 삭제하는 이유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였으면은 굳이 안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지운 거고요. 두 번째 지울 게 또 있습니다. 리소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리소스 버튼 클릭. 자, 리소스 버튼을 클릭하면 리소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지우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서 우클릭, 필터에서 올 리소스로 가겠습니다. 필터에서 올 리소스 가서 보이는 화면에 있는 거 전체 다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가 살아있거나 이러면 코드 값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가 다른 화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XER, 넥스트. 자, 리소스가 아니고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클릭. 자, 지난번에 리소스를 입력했기 때문에 리소스가 떠 있을 거예요. 자, 프로젝트 클릭, 넥스트. 자, 파일을 선택해야겠죠? 제가 드린 제일 마지막 파일. 자, 넥스트. 위치 잡아야죠. 위치는 항상 B에다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B에다 넣겠습니다. 자, 넥스트. 넥스트. 피니시 누르면 최종 파일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파일 들어왔죠? 액티비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액티비티 버튼 클릭. 자, 그러면 170억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맞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기간도 맞고요.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맞고 금액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S커브를 통해서 우리 처음에 발주자가 제안했던 2011년 6월까지 공정률이 50%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어사이먼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리소스 어사이먼트를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S커브를 뽑을 건데 S커브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으로 확인할 거고 S커브는 빠른 일정과 늦은 일정이 있습니다. 자, 빠른 일정은 먼저 일을 하고 노는 것이고 늦은 일정은 먼저 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빠른 일정을 하면은 감독관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 공정 같은 경우는 주 공정은 무조건 그 시간에 해야지만 총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공정, 플로트가 남아있는 것들은 사실 그 시간에 해도 되지만 그 뒤에 여유 기간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빠른 일정으로 공사 관리를 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그 시간에 공사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려보면 빠른 일정이 이러고 늦은 일정이 이러면 사실 빠른 일정은 이때 해야 되고 이때 끝나야 되지만 늦은 일정은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나도 총 공사 기간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근데 관리 기준을 요걸로 잡으면 공사는 빠듯하겠죠.
왜냐면 무조건 이때 시작하고 이때 끝나야 되니까요. 근데 늦은 일정을 하면 이때 시작하고 이때 끝나도 됩니다. 하지만 뒤쪽에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감독관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나 발주자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값을 보고 갑니다. 얘와 얘의 중간값을 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요 값을 기준으로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일정도 반, 종료 일정도 반 해가지고 그 일정을 맞추는데 그것도 S커브에서 적용할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에서 왔으면 자, 먼저 타임 스케일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월 단위의 보활값을 보기 때문에 자, 월 단위로 바꿀게요. 우클릭 타임 스케일 이어 먼스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어 먼스 확인됐죠? 자, 됐으면 OK 누르겠습니다. OK.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쭉 넓혀서 자, 보면 디스플레이에 remaining un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닛이 아니고 코스트가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트를 뺄 건데 우클릭 스프레드시트 필드로 갑니다. 자, 우리는 커스터마이즈 하겠습니다. 우클릭 스프레드시트 필드 커스터마이즈. 자, 들어오면 있는 거 일단 빼버리겠습니다. 빼고 시작할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자, 두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뮬레이티브 누적에 대한 값이고 하나는 타임 인터벌이라고 그래서 그 해당 요일. 자, 우리는 지금 요 기간을 월 단위로 잡았어요. 월 단위로 잡았기 때문에 타임 인터벌을 하면 당연히 월별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월별 값으로 볼 거기 때문에 타임 인터벌을 클릭. 자, 그러면 코스트와 파이낸셜 피리어드 밸류와 유닛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볼 거기 때문에 코스트.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슨 값을 보냐? 버제티드 값을 봤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버제티드에 얼리랑 레이트 코스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은 했지만 실행이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잔여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닝 얼리와 리메이닝 레이트 코스트가 우리가 쓸 자료가 되겠습니다. 리메이닝 얼리 코스트, 리메이닝 레이트 코스트. 자, OK 누르겠습니다. OK. 자, 누르면 아까와는 다르게 두 줄로 바뀌면서 해당 내역에 두 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혹시라도 저와 같은 화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같이 세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리소스 탭으로 갑니다. 리소스 탭 와서 우클릭 그룹 바이 자, 필터를 올 리소스로 보겠습니다. 필터를 올 리소스로. 자, 그 상태에서 어사이먼트로 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화면이 될 겁니다. 그래도 비슷하지 않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에서 우클릭 그룹 바이를 리소스로 정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는 화면이 똑같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칼럼 조정하겠습니다. 우클릭 칼럼 디폴트로 그냥 가겠습니다. 디폴트 칼럼 디폴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K자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K자를 엑셀로 가져가면 엑셀에서 K자를 빼내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예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유저 프리퍼런스 커런시에서 K를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디트 유저 프리퍼런스 커런시 심볼을 빼겠습니다. 자, 뺐더니 여기에 K자가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K자가 빠졌습니다. K자가 빠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엑셀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새롭게 키겠습니다. 엑셀을 키셨으면 자, 여기서 오른쪽 스프레드시트 나온 곳에서 한번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 엑셀로 와서 A1을 클릭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칸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는 P6에서 이 스프레드시트 필드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고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A,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엑셀로 가야죠. 엑셀로 와서 엑셀에다가 전체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엑셀 작업만 할 겁니다. 자, A와 1번 행에 가운데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클릭하고 A와 B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넓이를 맞춰주겠습니다. 열 넓이를 맞출게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1번, 2번, 3번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4번부터 밑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삭제.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행만 남기고 다 삭제하면 됩니다. 자, 삭제하시고요. 자, 위쪽에 헤더에 보면은 날짜가 나오죠. 여기 11년 1월, 2월, 3월, 4월 나옵니다. 자, 우리는 날짜 앞에 한 칸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앞에 한 칸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우리는 12월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일단 진한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요거는 진한색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얼리 코스트, 레이 코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맨 뒤에다가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합계라고 적겠습니다. 합계라고 적고 위쪽에 자동 합계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합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 합계 엔터. 자동 합계 엔터. 자, 했는데 금액이 어때요? 1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프리마베라의 오류로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빼는 게 좋을까요? 맨 마지막 월에서 그냥 1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원으로 바꾸고요. 얘는 5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70억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반은 넘어오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작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헤더 값은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비율로 바꿀 겁니다. 비율로. 자, 비율로 바꿀 건데, 이제 잘 보세요. 자, remaining early cost를 remaining early cost가 아니고 monthly. 우리는 이거 월별이니까 monthly early ratio로 하겠습니다. 자, monthly 월별 빠른 비율. 자, 얘는 코스트였는데 비율로 바꾸는 이유는 코스트가 금액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그냥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monthly early ratio가 나왔으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monthly rate ratio가 나와야 돼요. rate ratio가 나와야 돼요. monthly early ratio, monthly rate ratio. 자, 그러면 이 헤더는 날짜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니까 날짜를 카피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좀 빠르죠?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monthly early ratio와 monthly rate ratio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헤더에다가는 날짜를 깔았고요. 자, 그러면 early랑 late이 나왔으면 우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타겟이라는 값을 가져갈 거예요. 타겟은 뭐냐면 early와 late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일정이 있고 늦은 일정이 있으면 나는 이 중간 값으로 갈 거야. 자, 요게 타겟이죠.
자, 이 타겟의 전문적인 용어는 여유일의 소유권에 있습니다. 빠른 일정으로 계획을 하면은 그 여유일, 톨타플롯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나 감리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고요. 레이트 일정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토탈플롯, 여유일은 시공사가 다 가져가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사도 반, 발주자도 반, 그래서 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식은 어떻게 돼요? 먼저 적어야겠네요. monthly target ratio. 자, monthly가 나왔으면은 사실 누적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monthly가 아니고 cumulative로 할 거예요. 그래서 총 6개의 칸이 있습니다. cumulative의 약자 CUM만 적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CUM.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된 겁니다. 자, 저는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진한 색으로. 자, 준비됐나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한쪽은 먼슬리고요. 저는 색깔을 좀 칠해드릴게요. 보기 쉽게. 한쪽은 커뮬레이티브입니다. 자, 얘는 월별이고요. 얘는 누적입니다. 자, 얼리 레이시오는 어떻게 되죠? 얘는 전체 금액에서 이 1월 달의 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산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월 나누기 170억이 되죠. 자, 근데 170억은 고정값이에요. 뭘 해도 170억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 F4번을 눌러서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0.1559%가 나옵니다. 자,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누르고 그냥 여기에 퍼센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소수점을 둘째 자리까지 볼게요. 둘째 자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트 레이시오는 똑같죠. 레이트 값을 나누기 하는데 170억으로 나누는데 170억은 고정이니까 F4번. 자, 똑같이 얘도 퍼센테이지로 바꾸고 소수점 2개를 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monthly target ratio는 어떻게 될까요? 는 가로 열어야죠. 얼리와 레이트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얼리와 레이트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자,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자, 얘도 똑같이 퍼센트 소수점 2개. 자, 그러면 monthly는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죠. 선택하고 밑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조그마한 십자가로 바뀔 때 긁어서 12월까지 가면은 월별 보알이 되겠습니다. 월별 보알. 전체 사업비에서 그 해당 월이 얼만큼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커뮬레이티브는 누적입니다. 누적. 1월 달은 누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이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는 끌고 오겠습니다. 는 끌고 올게요. 는 끌고 오겠습니다. 자, 첫째 달은 누적이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달 월별 벌값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달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전달 누적 금액 더하기 이번 달 월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자, 다시 합니다. 전달 더하기 이번 달 비율. 전달 더하기 이번 달 비율.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전체를 긁어서 12월까지 가야죠. 100%.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온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래프로 만들 겁니다. 그래프로 만들 건데 그래프 만들 때도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요거를 전체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선택해서 삽입에 추천 차트가 있습니다. 추천 차트 클릭. 그래서 아무 표나 상관없이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차트를
저는 좀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차트 제목은 뭘까요? 우리 S커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S커브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명도 적어줄까요? MG 브릿지 S커브.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기가 힘들죠. 왜? 뭔가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보통의 S커브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위쪽으로 가는 거는 딱 봐도 누적입니다. 자, 요 값은 요겁니다. 요거. 근데 먼슬리는 뭐예요? 요 값이에요. 그냥 먼슬리랑 누적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쪽에다가 보조축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월별의 값들을 바 형태로 이렇게 바 형태로 보여주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보시는 화면에서 아무 선이나 클릭을 하고 우클릭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겠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자, monthly가 있고요. cumulative가 있어요. 자, 보조축을 선택할 수 있고요. 타입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S커브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있으면 훨씬 보기가 편하겠네요. 그래서 cumulative는 보조축을 쓰겠습니다. 자, 보조축을. cumulative는 보조축. 이쪽이 100%죠. 이쪽이 100%. 자, 두 번째. 자, monthly에 대한 내용은 꺾은 선형이 아니고 이렇게 바 차트로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monthly는 묶은 세로 막대형, cumulative는 꺾은 선형, 그래서 보조축은 꺾은 선형이.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S커브를 만드신 거예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승인이 날까요? 승인은 날까요? 안 날까요? 모르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찰 안내서로 가볼게요. 우리 입찰 안내서에 보면은 제약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9페이지죠. 31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 넘어가면은 내역서가 나오고 우리 제약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공정률의 기준은 코스트 퍼센테이지고 2011년 6월까지는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자, 2011년 6월까지는 공정률이 50%니까 금액은 85억이고요. 85억을 넘겨야 되고요. 퍼센테이지는 50%를 넘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 안 한 거, 공정률 50%라는 것은 타겟 보아를 얘기합니다. 타겟 S 커브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1년 6월달 선을 긋겠습니다. 2011년 6월달 선을 그었어요. 자, 누적의 보알이 얼마죠? 빠른 일정은 59%, 늦은 일정은 51%, 타겟은 55.5%입니다. 사실 그러면 타겟이 55.56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입찰 안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발주처에다가 제출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인 S커브랑은 조금 다른 모양이 보여서 그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S커브라는 거는 빠른 일정과 늦은 일정이 있고 그 가운데 타겟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보면 요게 빠른 일정, 요게 타겟 일정, 요게 늦은 일정입니다. 얘가 빠른 일정, 이놈은 타겟 일정, 이놈은 늦은 일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갭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빠른 일정보다 늦은 일정이 뒤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토탈 플롯이 많이 남는 경우는 이 일정이 벌어집니다. 또 토탈 플롯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는 빠른 일정과 늦은 일정이 붙겠죠.
자, 토탈 플롯 여유율이 작다라는 것은 많은 액티비티들이 여유율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앞쪽에 보시면 앞쪽부터 금액이 이렇게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달에 모든 기성의 15%, 16%를 쓴다. 부담이죠. 보통 착공을 하면 첫째 달은 1%도 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5%를 쓴다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엑셀까지 완료를 해서 P6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P6에서 170억이라는 금액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사이먼트 와서 여기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내용을 엑셀로 가져와서 우리가 S컵까지 만드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공정표를 다 만드셨고요. 분석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가 하나 남았는데요. 그거는 분석을 하였으니 이제 출력을 하고 잡다한 기능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